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니입니다. 세니의 세상. 네, 이제 새학기가 시작하고 새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이제 많은 분들이 기숙사에 입사를 하실 텐데요. 기숙사에 관한 영상들이 되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꼭 알아야 하는 꿀팁들, 디테일하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꿀팁들이 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실제로 기숙사 생활하면서 그리고 친구한테 얘기를 들으면서 좀 느꼈던, 알고 들어가면 좋은 점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명 기숙사에 관한 모든 것, 다른 데서 알려주지 않는 꿀팁, 지금 한번 시작해볼까요? 까가링! 자, 0번째는 이 기숙사 필요 물품인데요. 이거는 이제 인터넷이나 페북, 그냥 네이버, 구글에다가 기숙사 필수 물품 이렇게만 검색하면 짜르륵 나오잖아요. 뭘 가져가야 되는지. 여기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사실 요즘은 근데 다이소나 그냥 편의점만 해도 되게 별의별 게 다 있어서 집에서 뭘 안 가져왔다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편의점이나 다이소 이런 데서 사도 저는 크게 불편한 게 없었어요. 저도 까먹고 안 가져온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칫솔거리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다이소 가서 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크게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뭐 어쨌든 본인이 평소 생활할 때 쓰는 것들을 싹 다 가져가셔야 돼요. 특히 좀 자주 빼먹는 것들이 뭐냐면 쓰레기통, 옷걸이, 걸레, 뭐 충전기, 콘센트, 안대, 헤어밴드, 화장실 발판, 렌즈통, 렌즈액 등 나는 이거를 자주 써 라고 인식을 하지 못하는 화장실 발판,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불편해요. 없으면.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서 다 씻고 나왔는데 발판이 없어 바닥이 흥건하게 젖는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되게 불편함을 많이 겪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평소에 생활할 때 쓰는 것들을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고려해보시고, 그리고 그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리스트들 다 이렇게 꼼꼼히 참고하셔서 기숙사 물품들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숙사 룸메인데요. 가장 좋은 룸메는 방에 잘 들어오지 않는 룸메입니다. 그럼 방 혼자 쓸 수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좋은 룸메였어요. 방에 잘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룸메에 관해서 얘기해줄 게 또 뭐가 있나. 그냥 룸메는 사실 케바케예요. 사람이 모두가 다 잘 맞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두가 안 맞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나랑 되게 친해져서 같이 야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생활 패턴이 아예 달라서 싸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되게 잘 맞춰 나가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인간은 아침형 인간이고 B라는 인간은 야행성 인간이에요. 그러면 뭐 몇 시 내에 불 끄기, 그리고 아침에는 뭐 조용히 샤워하기, 이런 식으로 룰들을 만들어서 서로 잘 맞춰 나가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생활용품인데요. 어떤 분이 기숙사 생활용품을 룸메랑 나눠 쓰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것도 케바케 사바사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샴푸, 린스, 폼클렌즈, 면봉, 바디워시, 휴지, 화장솜 이런 좀 둘 다 무조건 사용하는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같이 돈을 나눠서 썼어요. 그러다가 룸메가 머릿결이 너무 상해서 복구 샴푸를 쓴다고 해서 따로 샴푸를 쓰긴 했는데 이렇게 공동으로 똑같은 제품을 써도 무방한 그런 생리대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회사 제품을 쓸 수도 있고 크기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말고 공동으로 같은 제품을 써도 무방한 휴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룸메랑 상의를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사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덜 귀찮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룸메랑 잘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제 기숙사 생활입니다. 가장 좋은 점이 일단 부모님이 안 계신다라는 점이에요. 밤을 새고 술을 마셔도 아니면은 샤워를 안 해도 씻지 않아도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점은 진짜 좋은데 이제 룸메만 조심하고 룸메랑만 잘 지내고 룸메랑과의 커뮤니케이션만 잘 되면 밤늦게까지 술 마실 수 있고 그런 간섭이 전혀 없습니다. 현금 같은 경우에도 기숙사 바이 기숙사인데 어떤 기숙사는 이제 외박 신청, 그러니까 밤에 안 들어오겠다는 그런 신청을 하지 않으면 벌점을 매기는 기숙사도 있고, 저희 학교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통금이 2시였는데 2시 이내로 들어오지 못하면 5시 반, 통금이 풀린 5시 반에 들어오면 됐었어요. 그냥 이거는 기본적인 생활인 거고, 기숙사를 살면 어떤 생활을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을 때는 정확하게 어떻게 살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되게 애매모호해요. 왜냐면 기숙사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삶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기숙사 살면서도 본인 생활 패턴에 맞게 규칙적인 생활해서 뭐 아침에 꼬박꼬박 먹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저처럼 밤새 술 먹고 아침에 안 일어나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이건 되게 사바사라서 정의하기가 좀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기숙사 내 음주나 흡연인데요. 거의 대부분의 기숙사들에서는 음주나 흡연이 불가능합니다. 저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룸메와의 합의하에 쉬쉬만 하면은 마실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그런 걸 본 적은 없는데 그럴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뭐 근데 굳이 방 안에서 술을 안 마셔도 방 밖으로 10m만 한 100걸음만 나오면 술집이 있는데 뭐 굳이 방에서 마시고 더럽게 치우고 뭐 굳이 그런 고생을 합니까? 그냥 나가서 마시세요. 흡연은 제가 안 해서 잘 모르는데 흡연 장소가 있는 걸로 알아요. 흡연 장소에서 흡연을 하시면 됩니다. 방 안에서 그 담배를 피우면 환풍기에 연기가 올라가서 불이 난 걸로 인식을 해서 기숙사 전체가 비상경보가 울렸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흡연은 진짜 안 하는, 흡연은 흡연 장소에 가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5번째는 청소인데요. 청소 같은 경우에는 날짜를 이렇게 정해서 같이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쓰레기 버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월수금에는 너가 버려, 화목은 내가 버릴게 뭐 이런 식으로. 특히나 음식물 쓰레기는 절대 방 안에 놔두시면 안 돼요. 아무래도 기숙사다 보니 벌레가 많이 안 꼬이는 편이긴 한데 그런데도 음식물 쓰레기가 있으면 벌레가 100%, 1000% 꼬입니다. 근데 벌레 한번 꼬이면 벌레 박멸하기 힘든 거 아시죠? 화장실 청소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여성분들, 머리 긴 여성분들이 많은 기숙사 방 같은 경우에는 하수구에 머리카락이 진짜 많이 껴요. 근데 거기서 냄새가 진짜 많이 올라오거든요. 어쨌든 그것도 털 종류이기 때문에 이게 뭉쳐있는데 물이 계속 묻어있고 그게 잘 안 마르면 신내가 나요. 그래서 진짜 냄새가 너무 안 좋고 샤워실에서는 내 몸이 깨끗하게 씻겨서 나와야 되는데 그 하수구 냄새가 몸에 배어서 나오니까 진짜 너무 더러운 거예요. 거기 곰팡이도 쓸고 이제 물때가 껴요. 그런 것들은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꼭 치워주시고 청소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룸메랑 상의해서 이번 주는 너가 하고 다음 주는 내가 할게 뭐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은 화장실이랑 세면대는 너가 하고 샤워실은 내가 할게 이런 식으로 분담을 해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거는 룸메랑 만난 첫날 혹은 뭐 둘째 날 그러니까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런 좀 사무적인 관계일 때 미리미리 정해두시는 게 나중에 가서 안 정해놓고 왜 넌 청소 안 했어? 난 했는데 이런 관계가 되는 것보다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6번째는 기숙사 내에서 시험기간 및 과제기간 뭐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 내에 열람실이 있어서 열람실에 되게 자주 갔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방이 편하잖아요. 솔직히 공부하기에는. 그래서 가끔 방에서 공부하거나 과제했었는데 그래도 룸메가 자고 있을 때 공부하면 민폐니까 서로 자고 있으면 그냥 열람실에서 공부를 하든가 아니면 양해를 구해서 그 작은 책상 스탠드만 딱 켜가지고 키보드 커버 씌워서 조용히 과제하거나 그렇게 서로 좀 조율을 해가지고 공부하거나 과제를 했고 좀 서로 배려를 했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배려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행동과 말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는 가족이 아닌 남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배려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랑 제 룸메는 좀 친했어서 방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서로 깨워주고 서로 질문해주고 좀 그런 식으로 같이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심지어 한 번은 같은 수업을 들어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고 같이 시험을 봐서 같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어낸 적도 있었습니다. 7번째는 기숙사 내에 룸메와의 그런 룰 같은 건데요. 저는 2인실이었고 제가 밤에 씻는 스타일이고 제 룸메가 아침에 씻는 스타일이라서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제 다른 친구는 본인 포함 룸메가 3명이었고 모두 다 아침에 씻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아예 요일마다 씻는 순서를 정해서 그 사람의 수업 시작 시간과 아니면 뭐 수업 시작 시간이 동일하다면 뭐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은 A 친구가 희생해서 가장 일찍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수요일에는 B 친구가 희생해서 가장 일찍 샤워를 하고 금요일에는 뭐 C 친구가 희생을 해서 가장 일찍 샤워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룰을 정해서 모두가 동등하고 평등하게 룰을 짰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친구들은 처음 만난 날 이런 룰 플러스 청소하는 사람, 쓰레기 버리는 사람을 날짜 순으로 정해서 룰을 이제 방문 앞에다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나 혼자만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라는 인식이 진짜 중요한 것 같고 그만큼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율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기숙사에 생각보다 이성 친구를 굉장히 많이 데려오는데
그런 것들은 진짜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까지 좀 기숙사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좀 꿀팁들이었는데 어떻게 도움이 됐을까 싶습니다. 진짜 기숙사는 혼자 지내면 막 청소, 통금 이런 것만 좀 잘 지키면 되지만 여럿이서 지낼 때는 진짜 서로 양해 구하고 배려하고 책임감 가지는 좀 따뜻한 마음? 오글거리는 말이긴 하지만 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배려하는 게 가장 기숙사 생활을 편하게 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그리고 행복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기숙사에서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Bum bum bum